이 국장님, 네. 심우정 네. 검찰총장이 19일 날 네. 정식 취임식을 갖죠. 그렇습니다. 첫 출근은 이미 16일 날 한 것 같아요. 예. 16일 날 했고요. 이미 출근해서 추석 동안, 추석 기간 동안 사실상 점검, 그러니까 민심이 어떻게 하고 또는 검찰 내부의 뭐 당직자들이 어떤 상황이고, 또 중요한 건 지금 오늘이 임기 공식 임기 첫날이라고 하더라도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지금 일들을 해야 됩니다. 예. 바로 문재인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거의 당연히 미리 보고를 좀 받아야 되겠죠. 예. 전주지검과 중앙지검으로부터 양쪽 그 보고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대답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취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석 연휴 기간이라도 나와서 아마 보고를 좀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우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네. 서창호 씨 특혜 취업 관련 수사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뭐 거의 수사가 다 된 것 같은데 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딸 문다혜 씨 관련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JTBC가 뭐 공유 숙박업소를 청와대 행정관이 운영을 사실상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청와대를 사유화한 겁니까?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신우석이라는 사람 새로 발견했잖아요. 예. 행정관 예. 출신으로 조국 혁신당의 지금 사무 부총장인가요? 예. 사무차장으로 있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디까지 무엇을 했느냐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완전히 집사처럼 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다혜의 집사. 즉 문다혜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미 5개 부처가 관련돼 있다고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제2부속실이나 혹은 뭐 경호처도 관련돼 있고요. 뭐 또 지금 얘기하는 민정수석실도 관련돼 있고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겁니다. 공유숙박이 어디를 얘기하냐면 양평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 아시잖아요. 예. 왜 저 구기동 팔았고 태국 갔는데 태국에서 이미 산 것처럼 여겨져요. 태국에서 구입을 한 것처럼. 그래서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청와대로 갔잖아요. 즉 양평동은 아예 그야말로 저기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부동산 임대 사업, 또 부동산 매매,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를 위해서 산 겁니다. 그런데 2019년 5월에 산 거다. 그렇죠. 2019년 5월에 사서 약 한 1년 몇 개월 만에 팔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1억 4천에 또 팔았죠. 갭 투자를 갭 해갖고 투자를 했죠. 수익을 거뒀죠. 그런데 그 1억 그러니까 1년 수개월 동안 임대업을 한 거예요. 아, 다가구 주택, 공유주택으로 임대업. 그거를 사실 자기는 태국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저 임차인하고 뭐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자기가 어쨌든 뭐 친척이든 뭐든 딴 사람한테 시켰어야 되는데 바로 행정관이 그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친인척 팀장이 그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팀장이 가서 신우석이가. 아니 그 친인척 팀장은 원래 일이 뭐냐면 대통령의 친인척과 관련된 비위라든지 이런 어떤 뭐 그 여러 가지의 구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그것들을 바로 보고를 하고 감시 감독하는 역할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제가 길게 말씀드리죠. 감시 감독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아니 치닥거리 하라고 그 팀장을 지금 임명을 하진 않거든요. 예.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문다의 태국 이사 일정에 담긴 기록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것도 스모킹 건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대통령 딸이 태국으로 이주를 하느냐? 그렇죠. 그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상직 전 의원과의 관계, 그리고 토리 게임즈와의 관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스모킹건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언제부터 이사와 관련된 단초가 시작이 되느냐가 이 이상직이 언제부터 이거와 관련돼 있거나 혹은 토리 게임스가 언제까지 이 관련이 돼 있거나가 다 밝혀지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이것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거짓말들을 쌓아왔다는 겁니다. 예. 즉, 그 문재인이 인도 방문을 했을 때 그때가 제 기억에는 약 한 7월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왜 그 타지마할은 11월 달에 또 다시 가잖아요. 예, 예. 그 타지마할에 다시 가기 전 4개월 전이니까 아마 7월 달일 겁니다. 7월 달에 인도에 가서 인도가 무슨 나라죠? 요가의 나라잖아요. 예. 근데 자기 딸도 요가한다고 가서 한국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에서 요가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가 강사라고 그랬죠. 강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시기에 딱 아들에 대해서 학적 관리, 네. 지금 우리가 저 이민이라는 이유로 학적 관리하고 뭐 이사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일부 드러났거든요.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지금 이사를 확실하게 준비를 한 거냐. 거기에 따라서 토리 게임스가 언제 나왔느냐. 2월 달에 나왔다고는 하는데 보니까 맞물리더라고요. 2018년 2월 달에 퇴사를 했다. 근데 이상직이 임명된 건 3월이거든요. 네. 근데 임명돼서 출근한 게 3월이니까 보통 3개월 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 내사하고 뭐 네. 검증하고 그러면 이미 말만 갈아탔을 뿐이다. 그러니까 토리 게임스에서 바로 그냥 타이스타 제수로 갈아탄 거죠. 갈아탄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잇따라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관련 기사들이.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하자마자 이 문제에 대해서 칼을 빼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제1착으로 문다해부터 소환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다짜고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지검에서도 사실 타지마할 그러니까요. 문제. 왜냐하면 타지마할이 김정숙 여사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김정숙 여사는 부인이고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그러니까 나흘 만에 뭐 예산 나오고 이런 청와대에서 움직이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그런 모든 것들. 그럼 청와대가 왜 움직이겠습니까? 대통령의 것을 제가 있기 때문이고 대통령이 자기 부인 보내려고 했던 일이기 때문에 타지마할 문제라든지 또 관봉권 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대통령이 어쨌든 국고 손실의 책임자. 네. 로 소환돼야 될 가능성이 있고 근데 문다와 관련돼서도 뇌물죄에 대해서 소환이 된다면 이 문제는 그야말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의 소환과 전주지검에서의 소환을 원샷 원킬로 할 거냐 뭐 제3 지역에 가서 오전에는 전주지검 뭐 질문하고 오후에는 중앙지검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갈 거냐 뭐 여러 가지 지금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고민을 아마 하려면 일단 문다에 소환하고 난 다음에 중앙지검의 그 수사 상황 지켜보고 그다음 결정을 해야 되겠지. 문다의 소환은 아무래도 9월 중에는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더 이렇게 늦추기는 늦출 어렵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정점이 제가 보기에는 공판전 증인신문 신우석이 공판전 증인신문으로 말 못한다라는 걸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불러야 됐다는 건 이게 기소의 직전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 그 기소의 직전 단계에서 또 하나의 허들이 문다해. 그러니까 문다혜를 아마도 정말 9월달 이내에는 소환하지 않을까라고 다들 예상을 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기에 대해서도 딸한테 돈 좀 준 것 가지고 어떻게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느냐. 그 USB 김정은한테 넘긴 거라든가 그런 국가 기밀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큰 것을 좀 전직 대통령한테 수사해야지. 그 생활비 5천만 원 준 것 가지고 검찰이 치사하게 꼴cab한다. 난 처음 들어본 말입니다. 경상도 분들한테 이렇게 들었더니 하면서 비난을 했는데 뭐 그렇다고 비리가 있는데 뭐 그것이 크든 작든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홍준표 그 시장의 이 인식 자체가 어떤 배경인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상도 남자고 가족들은 건드리지 마. 마피아들이 주로 그러잖아요. 예. 그걸 늘 일삼아 왔던 분이니까. 하지만 엄청나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니 USB도 뭐 국가 안보에서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국민의 혈세를 자신이 착복하는
그게 부패거든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홍준표 시장이라는 사람, 이 정치인이 그런 인식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가장 드러난 게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에 특별 활동비가 특활비 운영위원장. 그게 굉장히 큽니다. 크게 나오고 액수도. 그때는 컸죠. 예, 예. 이 액수를 사실은 여야 간사한테 또 나눠서 여야 간사가 그것을 쓸 수 있게 또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하는 거지. 자기가 그거 착복해서 개인적으로 그 집에 갖다 줘갖고 생활비를 썼잖아요. 부인한테 갖다 주고 예.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 관례야 하고 그냥 넘어갔던. 예.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천만 원이 우리 아시다시피 이 경제 공동체임을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돈 붙여주려고 은행 가려고 했더니 시위대에 맡겨서 은행을 못 갔다. 그래서 동창한테 전화 걸었고 돈 좀 붙여 이렇게 했다라는 건 돈을 찾지도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을 보내지도 못하고 은행 갈 수가 없으니까 찾지도 못했으면 5천만 원은 은행에서 찾은 게 아니라 아니 청와대에서부터 갖고 간 거 아니냐. 특활비 남은 거 예. 갖고 간 거라고 추정해도 뭐 무리는 아니죠. 이건 USB만큼 저는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문재인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이재명에 대한 재판뿐만 아니라 수사도 경기도 법카 수사. 지금 이재명이는 원래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거부하면서 8.28 전대가 끝나면 나오겠다니 그것도 안 나오니까 이 서면 조사하겠다. 그것도 지금 대답을 안 하고 거부를 하는지 아예 지금 응답이 없어요. 네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부인은 김혜경이는 서면 조사하겠다니까 또 나온다고 해갖고 나와가지고는 또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런 식의 뭔가 자기들이 탄압받는 듯한 인상을 이렇게 심어주기 위한 쇼를 벌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경기도 법카뿐만 아니라 이 분당의 호텔 특혜 그 문제도 정자동, 있고 정자동이죠. 또 쪼개기 후원금 네네. 이런 수사들도 있어요. 아직 수사 안 한 거죠. 그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은정 검찰총장이 분명히 좀 매듭을 빨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원석 전 총장처럼 우물쭈물 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아무것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 심은정 총장으로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까 이 국장이 잠깐 언급한 김건희 여사의 두 가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디올백 수사심의 이걸 결과를 이제 결론을 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이거야말로 진짜 골치 아픈 사건 아닙니까? 손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면은 김건희 여사도 간단히 무죄 동일한 거의 비슷한 구조니까 그런데 이것을 기소를 안 하고 또 무혐의 판결하면 검찰이 거의 존리부 유기까지 몰려가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야권은 그렇지 않아도 검찰청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판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 항소심이 불리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동일한 전주인 손모 씨가 가담죄로 1심에서 무죄를 했는데 2심에서 방조죄를 추가했어요. 검찰이. 그래서 아니 가담은 안 했더라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지했으니까 방조한 거죠. 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지금까지 방송에서 계속 그 도이치모터스 나올 때마다 이 김건희 여사가 죄가 없다라고 한 단서가 하나가 대신증권 녹취록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 주포들과 통화를 하고 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 주가 조작하세요. 라는 어떤 내용을 얘기한 거는 하나도 없지만 대신증권 직원과 녹취록이 있는데 그건 대신증권 직원한테 그거 팔아주세요. 8만 주 됐습니까? 라고 이미 일인매매한 듯한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권오수 회장이 봐라 이런 이 대신증권을 보면 이게 내가 주가 조작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가담하지 않는 게 드러나지 않았느냐라고 항변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그 녹취록에서 다른 부분을 지금 갖고 와서 이건 죄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그쪽에 전화했었어? 그쪽의 의향을 듣고 하는 거야? 이런 대목들이 있거든요. 그건 주포들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판단을 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의 대신증권 녹취록이 김건희 여사의 무죄 쪽으로 지금 갈 수 있는 증거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심은정 검찰총장이 가장 고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수사 지휘권을 어떻게 할 거냐의 네, 문제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을 했으니까 네. 문재인, 이재명 수사는 물론이고 김건희 수사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의 깔끔한 네. 수사를 초기에 매듭시켜 주기를 부탁을 드려야겠네요. 네네.